스타 차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해모임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해모임을 저는 제가 먼저 먹었던 건 아닌데요. 저희 엄마가 드시고 효과가 좋아서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해모임을 알아보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계속 꾸준히 많이 공부를 했고요. 또 이 해모임에 대한 스토리가 옛날에 우리 장윤순 박사님이 썼던 과학책이 있어요.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요즘은 지금 아마 단종이 됐나 본데 그 책을 그때 그 장윤수 박사님이 책을 그때 내셨다고 해서 제가 그 책 속에 해모임을 이렇게 만들게 된 스토리가 거기 사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에 제 기억으로 한 187쪽인가? 그때 이제 거기에 이 해모임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다 읽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부분을 엄청 열심히 복사를 떠서 주위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해모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해모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해모임은 사실 어디서 개발했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그러면 해모임이라는 거는 나라의 프로젝트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력 연구원에서 왜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해모임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손에까지 왔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해모임은 사실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거기 석박사들 그 석박사들이 한 1300여 명의 석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원자력 하면은 막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인재, 그 다음에 뭐 최고의 기가 막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따지면 정말 나사 다음으로 대단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석박사님들께서 계속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자력 연구원에 저도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요즘 얘기하면 우리는 생명공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명공학에 계속 분야별로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원자력 연구원은 핵 만드는 데인데 저러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딱 해모임을 갖고 왔을 때 이거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다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뭐야 원자력에서 이딴 걸 왜 개발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바로 이 생명공학팀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환경도 있지만 농업적으로도요. 그리고 공업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식품적으로 다양하게 원자력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 연구를 했던 이 기술을 누구한테? 기업한테 기술을 파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을 이전 이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러했던 기술들이 기업을 통해서 저희 소비자 손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뭔가를 개발했어. 그러면 당연히 제약회사니까 그런 거 당연히 개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던 기술이 그 부분은 하나는 그 제약회사로 갔다는 거죠. 요즘은 식품적으로도 굉장히 뭐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자체 회사에서도 연구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던 것들을 받아서 그 기술을 받아서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저희 소비자는 그 기업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해모임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모임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 기능성 식품에서 지금 저희 매출에서도 일을 잡고 있는 건데요. 해모임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이 1300여 명의 이 석박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인재한테 들어가는 돈이요. 한 사람 앞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투자가 된대요. 그런 분들이 40세 이후가 되면 무정자증이 되거나 아니면 65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죽게 되는 거를 이 원자력 연구원의 장인순 박사님이 아시게 되죠.
장인순 박사님은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너희들이 좀 면역력이 높은 물질을 좀 개발해봐라 하고 시작된 게 해모임이에요. 그래서 해모임 이 자체는 나라의 프로젝트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해모임은 나라 예산 50억으로 출발을 해서 8년 동안의 연구에서 나온 게 바로 해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3년 동안 임상실험을 하게 되죠. 임상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사실 원자력 연구원은 그때 공릉동에 있을 때 그 옆에 원자력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어서 여기 있는 박사님들이 그 원자력 병원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을 이렇게 막 치료를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전부 다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괜찮게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 암세포가 간에 붙으면 간암, 폐에 붙으면 폐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암 사망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때 해모임을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누구나 다 생기지만 암 환자들이 딱 하면 사실 암이 걸리면 잘 먹고 잘 쉬면 되는데, 알게 모르게 바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어디서 밖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암세포가 거기서 이제 분열돼서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면역 수치에 따라서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2차 받는 이유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딱 암세포만 하면, 지금도 뭐 요게 암세포다 하면 그것만 딱딱딱 죽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수치라든가 열로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즈밀크하고 같이 항암 투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정상세포가 다시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면역 수치에 따라서 당신은 뭐 2달 있다 2차 받으십시오, 3달 있다 2차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그 사람의 면역의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모임의 이 첫 번째는요, 특허가 면역이에요. 면역력이 높은 물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력 병원의 암 말기 환자, 그죠? 그 다음에 을지로 백병원에 있는 암 말기 환자, 그 다음에 그 한남동에 있는 순천암 병원에 있는 암 말기 환자, 이렇게 똑같은 말기 암 환자인데 이 군은 해모임을 먹게 하고 또 아닌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모임을 먹은 군은 뉴스에 나와요. 이게 2004년에 해모임 뉴스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원자력 연구원이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다 보니까 대전에서부터 뉴스가 출발이 되죠. 대전 MBC, 대전 YTN, 대전 SBS 뭐 이런 데서 이게 나와요. 암 사망률이 1인데 뭐 이렇게, 이게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건 얘기하겠지만 개발해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얻어서 이게 뉴스에 나와요. 한번 이제 나중에 뉴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은 면역인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막 누가 와서 뭐에 좋다, 뭐에 낫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하고 제가 탁 잘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이 갖고 있던 비염이 좋아지고 고혈압, 당뇨, 여기에 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던 이런 석박사들이 놀래버렸어요. 해모임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 근데 이 해모임은요, 당귀와 천궁과 백작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당귀와 천궁과 백작약의 비율을 개발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영양학이에요. 근데 그때 천궁이 사약에 들어간다. 제가 이제 그때 배웠던 기억에 천궁이 사약에 들어가는데 비율을 잘 개발하면 아주 사람 몸에 좋은 거야. 이런 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모임이 딱 왔을 때 관심이 없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당귀와 천궁과 백작약의 비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딱 그때 떠올랐던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해모임이 이제 면역이 가장 특허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용어를 이게 녹아온다니까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해모임을 드시고 굉장히 무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마약이 들었나? 하고 막 조사를 하다가 제가 바꾸게 된 경우거든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엄마를 먼저 사드렸고, 엄마가 그래서 조사를 하다 너무 빨리 효과를 봐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조사하다가 제가 기존에 먹던 영양제를 바꾸게 되고 또 나중에 화장품 바꾸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이게 뭐냐면 피에는 적혈구하고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있잖아요. 백혈구에는 B세포하고 T세포하고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B세포는 뭔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뼈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흉선을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그런데 얘네 둘은 이렇게 암세포가 생겨나면 구분을 못해요. 어떤 게 암세포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중심 체계에서 뭔가 오다를 줄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네들이 딱 들어왔는데 구분을 못하니까 제가 암세포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얘네 B세포, T세포가 다 가서 탁 해서 탁 터트리고 탁 해서 터트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NK세포는 내추럴 킬러라 그래가지고 얘는 자연 살해 세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NK세포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암세포를 막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계속 죽이는 세포가 NK세포예요. 그런데 해모임에는 NK세포하고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면역에도 효과가 좋고 이게 몸에 좋아지는 게 깨끗한 피를 또 깨끗이 생성시켜 주기 때문에 뭐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고혈압에도 도움이 된다 했던 게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너무 효과를 봤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뼈를 만들어내고 또 연골도 채워지고 뭐 이런 효과를 보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놀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해모임을 식약청에 인증을 받으러 갔는데 약이라고 약으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장희순 박사님이 약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따로 해서 국민한테 원가로 돌려주자고 했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라 예산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이걸 누구 줬다고요? 기업을 줬다고요. 기업을. 해모임을 맨 처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바로 준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기업을 줬어요. 그것도 대기업 2군데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을 줬는데, 대기업을 2군데 줬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연구하던 석박사들은 딱 프로젝트를 받으면 딱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느 회사로 가는지 뭐 얼마에 가는지 관심 없어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해모임은 관심이 있었어요. 왜? 본인들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알겠지만 우리 후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영양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게 그건가 봐 했던 게 사촌 오빠가 원자로 연구원에 있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서 줬던 게 이제 해모임 같은 이렇게 빈 한약 팩 같은 데다가 H라고 써가지고 막 먹어보라고, 그때 아마 실험했는지 막 먹어봐서 그게 해모임이었나 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했던 이런 해모임을 기업을 줬는데 본인들이 먹기 시작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나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소비자한테도 똑같이 나타날까?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또 본인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에 나간 소비자를 리서치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한 포에 들어가라는 것보다 결과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나갔던 이 기업에 나갔던 걸 다시 회수를 하죠. 장희순 박사님이 다시 회수를 해서 이 원자로 연구원은 물이 H2O면 HH 이렇게 원자로 쪼갤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다시 나갔던 거를 다 다시 나와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대로 함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가는 14만 8천 원인데 77만 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장희순 박사님이 아니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데 우리가 늘어난 대로 제대로 다 안 넣고 그것도 다 함량을 미달시켰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죠. 나라에서 이거를 직접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상정을 하게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연구만 하고 파는 거는 다 기업이 알아서 팔 텐데 왜 니네가 관여를 하느냐 하고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장희수 박사님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계속 설득을 하게 되죠. 이것만큼은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라고 해모임을 표현하냐면 해모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물질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했는데 결국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소 기업 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 연구소 기업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소 기업 1호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연구소 기업 1호가 썬바이오텍이었고요. 지금은 이게 콜마 BNH예요. 그런데 이 연구소 기업은 이제 나라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썬바이오텍은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기술 부분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분을 20%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때 왔던 제품이 해모임,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저희 그 한방 샴푸,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치약, 이렇게 4개가 처음에 일로 와고 이거를 감정평가해서 지분을 이렇게 갖게 되죠. 나머지는 자본을 투자할 민간 기업을 찾게 돼요. 어떤 회사한테 저희가 이거를 다 맡기면 이렇게 정직하게 늘 한 대로 다 넣어서 제대로 만들어준 회사가 어디 있을까? 그 찾은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죠. 한국콜마는 사실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 콜마가 종주국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전 세계 9개국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요. 그리고 역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한국콜마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한국콜마에서는 그래서 자본도 투자를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서 지분을 80%를 가지고 콜마 BNH가 2004년에 출발을 하죠. 2004년에 출발을 해서 저희 애텀이랑 어떤 관계냐면 연구 독점 계약을 해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사업 설명이 아니어서 제가 아까 해모임 스토리만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2시간, 3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있을 때 이제 이 스토리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애터미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애터미와 콜마 BNH가 어떻게 하다가 연구 독점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애터미는 이 제품을 받아서 이제 정말 저렴하게 원가 14만 8천 원보다도 더 저렴하게 저희가 처음 그 화장품을 76,500원에 했잖아요. 그거를 이 애터미의 박항 회장님이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묶음제로 해서 정말 원가보다도 저렴하게 이렇게 퍼뜨렸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으시면 해모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기에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아시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모임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요거는 요렇게 된 게 저희랑 이렇게 연관됐기 때문에 콜마 BNH에서 만든 제품은 다 저희가 이제 독점권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무슨 다른 데랑 계약해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독점권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한 회사고, 이외에도 이제 제품을 계속 링크 하는데 저희 회장님은 원가로 주겠다가 목표세요. 근데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예요. 그죠? 여기는 제조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또 한 예로 저가 이제 안테프라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세대 웬만한 사람 안테프라민 다 아시거든요. 그럼 안테프라민 겉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쵸. 그게 어디 회사에서 했죠? 유한양행에서 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제약회사니까. 근데 유한양행은 만든 게 아니고요. 그거를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든 건 콜마에서 만든 거고요. 유한양행은 저희처럼 유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약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유한양행에서 연구 개발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회사는 유통인데 원가로 주겠다가 목표예요. 그러면 사람이 유통회사가 이익이 있어야지 어떻게 원가로 줄 수 있어? 그거는 조금 파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인프라도 엄청 많죠. 10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누구랑 맞는다? 이 콜마 BNH랑 이익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는 그대로 원가로 주겠다는 게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알다 보면 야, 이거 대단하다. 이제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계속 할 거고요.